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는데 구독자 수가 한 6.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저에 대해 질문 주셨던 것들을 Q&A로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동안은 사실 이제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많이 이렇게 소통을 했었었는데 제가 유튜브도 시작을 하면서 또 영상으로 남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아서 영상으로 푸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기소개입니다. 제 이름은요 장은정이고 나이는 만 31세입니다. 그리고 저는 크게 두 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개는 회사의 대표이고 한 개의 직업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인 MBTI, 제가 가장 최근에 검사를 했을 때에는 ENTJ가 나왔어요. 근데 T가 50, F가 50, 정확히 딱 50대 5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일을 할 때에는 ENTJ가 되는 것 같고 학생들을 멘토링을 해주거나 이렇게 직원들이랑 한 번씩 식사 자리를 가질 때에는 또 F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ENTJ 겸 ENFJ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2번, 하는 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회사가 하고 있는 업무는 크게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에스테틱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에스테틱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에스테틱 코스메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대표로서 총괄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에스테틱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뭐 교육적인 부분, CS적인 부분, 인사적인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스테틱 교육팀에서는 이제 우리가 테크닉을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테크닉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같이 총괄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원에서 향장학을 좀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장품이 효능 효과가 좋으려면 사실 성분들의 배합이 잘 되어야 하고 성분도 건강한 성분이 함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같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런칭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대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회로 나오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 대학교의 뷰티 케어과에서 뷰티에 관련한 수업들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저는 뷰티에 관련된 수업뿐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살짝 비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우리 마인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마지막 단계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같이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기 교수로 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칭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에요. 젊은 나이에 대표와 교수를 겸직하고 있는데 도달한 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주 어렸을 때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원래는 운동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기가 지나면서 신체적인 조건이 그 운동선수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영선수였었고 이렇게 발차기 한번 막 손 한번 하는 게 굉장히 이 신체 조건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범위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전공을 살려서 꿈을 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안녕하세요. 워낙 뷰티 쪽에 좀 관심이 많았어서 미용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용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제가 이론적인 부분, 실기적인 부분을 배웠는데 막상 배우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아, 이 길이다, 이 길을 파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연 단위의 꿈 그리고 30살이 됐을 때 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목표들을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 기간 때 한 2달 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딱 시험 1, 2주
남기고는 거의 잠을 안 자면서 막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공부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목표를 세우면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런 꿈을 꾸다 보니 대학교도 이쪽으로 좀 진학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학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제가 좀 목표로 하는 대학교가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저희와 같은 특성화 고등학교는 딱 2명밖에 뽑지 않는 거예요. 다 일반 전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 2명 안에 내가 들으려면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공부뿐만이 아니라 좀 학교 활동? 예를 들어서 성극, 저희가 기독교 학교였어서 성극을 항상 했었는데 성극 감독도 했었고 또 반장을 또 하기도 했었고 전교활동도 계속 했었고 일단 딸 수 있는 자격증을 다 땄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열심히 했고 결론적으로는 그 2명의 수시에 문경에서 온 친구 1명이랑 저 1명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뷰티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특별히 제 전공을 정하지는 않고 그냥 무조건 이론 무조건 실무에 다 최선을 다했었는데 대학교에 오니까 되게 좋았었던 건 이제 4년 동안 또 더 심화적인 것들을 배우면서 제가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런 전공을 정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피부라는 전공을 정하게 되었고 근데 피부라는 전공을 정하면서 제가 또 하나 생각했었던 건 이제 공부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이 재밌는 공부를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교수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교 1학년 때에는 친구들이랑 노는 게 조금 재밌어가지고 1학년 때에는 이제 뭐 동아리 활동하고 또 막 뭐 체육대회에 조금 더 빠져있고 이렇게 학교 생활에 빠져있다 보니 성적이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2학년 때부터는 이제 나는 교수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또 공부에 시간 투자를 많이 했다 보니까 그래도 좋은 성적으로 제가 졸업을 할 수 있었고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목표를 늘 친구들이랑 교수님이랑 막 이렇게 공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멋진 교수님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될 수 있는 방향들을 교수님들께서 더 잘 잡아주셨었던 것 같고 친구들도 야 너 교수하고 싶다면 그럼 빨리 공부해 라고 하면서 제 시험 기간에 더 옆에서 많이 막 서포트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시험 점수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는 또 아무래도 이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학생회장이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막 친구들 마음 맞는 친구들 여러 명을 모아서 대자보도 붙이고 다니고 여기저기 연설도 하고 다니면서 이제 학생회장을 꿈꿨고 결론적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이 학생회장 생활을 할 때 제가 리더십을 진짜 많이 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일 때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부서는 이렇게 관련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리드해서 어떤 일을 성취를 했는데 이게 같이 단합이 되면서 이 결과가 보여지니 이런 성취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꿈꿨고 직접 느꼈었던 것 같고 이 학생회장을 하면서 또 내가 만약에 나중에 이제 교수님도 되고 싶지만 또 이런 뷰티샵을 운영하는 리더가 되었을 때에는 이러한 것들을 좀 역할로 삼아서 열심히 해보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회장을 3학년 때 하고 4학년 때는 이제 뭐 학업에 더 집중을 해서 4.5점으로 결론적으로 만점으로 졸업을 하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원까지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지금 대학교 썰만 풀었는데도 아마 되게 계속 연차별로 다양한 꿈을 꾸면서 열심히 살았던 거를 아마 살았던 게 조금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성격이 뭐 하나 선택하면 거기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갖고 되게 열심히 노력하는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항상 상황들을 헤쳐나갔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대학원은 진짜 그래도 감사하고 운이 좋았었던 게 수업을 몰아서 이제 딱 일주일에 2일만 나가면 됐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5일은 제가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교 때도 학교를 다니면서 물론 계속 알바를 해가지고 주 7일을 꽉 채워 살았었지만 대학원에 와서는 그래도 5일을 근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직장 생활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었어요. 직장 생활도 하고 대학원 생활도 하다가 창업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창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휴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창업을 처음 했을 때에는 사실 제가 대학교 때도 계속 알바를 했었고 그리고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열심히 아주 성실하게 모아둔 적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적금을 해지해서 굉장한 소자본으로 1인 샵을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우리가 창업을 하면 되게 막 부푼 꿈을 안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창업을 하면 나 바로 유명해지고 바로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확히는 시작하고 9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극복해 나간 썰을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소자본으로 1인 샵을 시작을 했고 제가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생각했던 거와는 조금은 달랐던 것 같아요. 바로 잘 될 줄 알았고 바로 인기가 많아질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노력을 했었냐면 처음에는 한 1, 2개월 동안은 고객님이 아예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샵을 알리기 위해서 사진을 잘 찍어야 되니까 퇴근을 거의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다양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계속 서칭을 했고 또 카메라들 그때도 사실 막 제가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그냥 핸드폰으로 다 사진을 했었어야 돼서 핸드폰에 있는 어플들을 그냥 다 다운을 받은 거예요. 보통 새벽 5시까지 계속 카메라로 여기저기 찍어보고 셀카 찍어보고 막 이러한 것들 했었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SNS를 개설하고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는데도 처음에는 고객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근무했던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꼈어요. 왜냐면 월세도 내야 되고 또 막 SNS도 잘 운영을 해야 되고 일단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다시 알바를 뛰면서 막 월세를 충당을 하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막 논문 썼었던 거 공부했던 책들을 다 꺼내가지고 그냥 다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진짜 대학교 때 시험 기간에 그랬었던 것처럼 한 3시간, 2시간 자면서 그리고 제 매장에서 자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었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고객님들이 조금 들어오기 시작했고 고객님들께서 이렇게 한번 와주시면 너무 편안하고 좋다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되게 소개를 많이 해주셨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객님들이 점점 쌓이기 시작하고 늘어가기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때 그냥 무너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 그러면 나는 이게 또 더 잘 극복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기회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무너지지 않고 사업 확장을 선택을 했어요. 그냥 키운 게 아니라 어떤 좋은 기회가 또 있었냐면 저는 1인 샵을 했었었고 거기에서 이제 자본을 조금씩 모으고 있었었는데 조금 1인실보다는 이렇게 한 개의 룸으로 이루어져 있는 조금 큰 공간이 코로나다 보니까 매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가 원래 처음 나왔던 권리보다 한 10몇 분의 1로? 그러니까 거의 무료인 수준으로 그냥 그 매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제가 초기에 들어가는 자본금도 없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열정이랑 기술력도 있고 지식도 있으니 내가 여기를 인수해서 그냥 진짜 열정적으로 태우자 라고 시작을 해서 거기를 덜컥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변에서 만류가 엄청 많았어요. 지금 코로나다. 특히 부모님께서 지금 코로나인데 그리고 젊은 너가 이렇게 큰 곳을 인수를 해서 어떻게 잘 해나갈 수 있겠냐. 지금은 조금 작은 곳에서 조금 더 쌓아보자 라는 얘기를 부모님께서도 해주셨고 주변 친구들도 많이 얘기를 해줬었는데 저는
제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인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수를 처음에 하고 나서 또 거의 잠을 안 잤죠. 처음 한 2년 동안은 제가 365일 중에 365일을 출근을 했고 사람들이 조금 저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그냥 모든 시간을 다 거기에 쏟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또 진심을 알아주시고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이렇게 해서 그 인수한 매장도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잡게 되고 이제 직원분들도 채용이 되게 되고 이렇게 저도 쉬는 날이 생기게 되면서 대학원 생활을 시작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마치고 싶었고 왜냐하면 저는 최종적으로 어릴 때부터 교수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시 이제 대학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 또 만난 교수님께서 정말 저를 잘 잡아주셨어요. 제가 바쁜 걸 아는데 또 논문도 써야 하는데 제가 이게 멘탈적으로 잘 흔들리지 않게 연락해주시고 잡아주시고 해서 논문도 쓰고 졸업을 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정말 저 계속 일을 했었으니까 일을 하면서 퇴근을 하면 한 저녁 10시예요. 그러면 새벽 4시까지 논문을 썼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그때까지 안 자고 계속 저랑 연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잡아주신 덕분에 이제 잘 졸업을 했고 이제 또 샵은 계속 성장을 했고 왜냐하면 다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열심히 해서 성장을 했고 이제 제가 이렇게 샵이 성장하다 보니 좀 다양한 제안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쌓아온 경력들과 내가 쌓아온 이런 지식들, 학업들을 토대로 할 수 있는 업무가 하나 더 늘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게 바로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 그러니까 저와 같이 이런 에스테틱을 오픈을 했을 때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조언을 해드리고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이분들을 좀 성장시켜주고 싶은 이런 이제 욕심들이 좀 생기면서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강남대로에 좀 큰 매장을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픈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제가 그동안 쌓아온 자금도 있었고 사실 제가 그렇게 막 사치나 소비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또 열심히 적금을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적금 든 걸 이용을 해서 또 샵을 오픈을 했고 결과 저희의 브랜드가 강남대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께 계속 노출이 되면서 고객님도 더 많아지셨고 그리고 저와 함께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면서 지금은 이제 한 10개 이상의 가맹점들의 점주님들 또 계시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또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이런 경영 컨설팅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지금 굉장히 열심히 살고 계시는데 그 삶이 힘들지 않나요? 혹은 늘 밝은 모습만 보여주시는데 그 과정에서 힘들었던 적이 없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힘들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이 상황은 힘든 상황이 아니다.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버텨냈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도 이렇게 항상 주 7일을 거의 한 4-5시간 자면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었지만 제가 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운동을 그 없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매일 조금씩 운동을 했어서 체력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제가 이제 학생회장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리더십을 많이 키웠고 그리고 이렇게 막 각 분야별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어떻게 우리가 다시 단합이 되어서 결과를 도출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배웠었고 해왔었고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사회에 와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기술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술을 다 가르쳐 드리고 나면 이제 퇴사를 하게 되는 직원이 생기기도 했었고 아니면은 저보다 한 20세 이상 많으신 직원분들이랑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었는데 이럴 때 조금씩 힘든 순간이 왔었고 마찰이 왔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대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직원분들을 처음 채용을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의
이제 직원분들이랑도 같이 일을 했었었는데 아마 그분께서도 저희가 딸 같다고 생각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렇게 들어오는 매장 입구에 지문이 조금 많았었는데 저한테 가셔서 저기 지문 있으니까 닦고 오세요 이런 말씀을 딸처럼 이렇게 하신 적도 있었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도 이제 또 엄마 같으니까 이제 네 이러고 열심히 막 닦았던 기억도 있고 어렸을 땐 그랬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다 경험이었던 것 같고 어떻게 직급 체계를 만들고 또 교육을 할 때에는 뭐 인사적인 부분, CS적인 부분, 또 이론적인 부분, 실무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서 또 매장을 체계화시켜서 또 선생님들을 성장시키고 그 안에서의 틀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배우게 될 수 있었던 계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렇게 두 가지가 가장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6년 정도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단단해졌고 많이 체계화가 되었고 시스템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물론 또 다른 힘듦은 있겠지만 그것도 제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또 그걸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딱히 힘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5번. 유튜브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시고 뭘 공유하고 싶으신가요? 아마 그거 같아요. 제가 원래 한동안 인스타그램만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소통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유튜브를 개설했다고 딱 스토리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받은 DM이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만든 이유는 사실은 소통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받았던 것들을 사실 그냥 글로만 작성해서 전송 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제 말과 제 표정이 같이 보여지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제 진심을 담아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소통을 가장 크게 잡았고 제 일상을 조금 더 공유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재미있는 일상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인스타그램에서만 이미지로만 전달을 하다 보니 이제 좀 제한적인 부분도 있었고 좀 영상으로 길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어서 그냥 제 일상 뭐 브이로그라든지 아니면 어디 여행 갔다 왔던 거 이런 것들 제가 행복하게 느꼈던 순간들을 좀 많이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보 전달? 왜냐하면 제가 원래는 현장에서 이렇게 고객님들 피부 컨설팅을 직접 해드리면서 많은 정보들을 드렸었고 그때 이제 좋아해 주시고 막 계속 다양하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 뭐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는 대표자로서 총괄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피부를 컨설팅을 해드릴 일이 상대적으로는 거의 없어지고 적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DM으로는 사실 많이 받고 있어서 그렇게 DM으로 보내주신 피부에 대한 고민들을 또 이렇게 풀어드리고 좀 정보를 알려드리면 사실 제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쌓아왔던 그런 지식들도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 더 잘 소통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이런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창도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동기부여도 해드릴까요?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제가 그동안 인스타그램 DM으로 계속 받아왔던 Q&A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정보 전달해드리는 시간이었었는데 되게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는 여러분들께도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이제 뭐 인스타그램 DM으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만약에 보시다가 궁금하신 거 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그거 관련해서도 제가 정보 전달하는 콘텐츠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DM 주시고 싶으시면은 제가 아래다가 인스타그램 주소 넣어둘 테니까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DM으로 편하게 소통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 많이 전달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꼭 함께해요. 안녕히 계세요.